사형수 한 명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교수대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누군가를 속였거나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죄는 단지 사회가 정한 굴레를 벗어나려 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을 원했고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그러나 끝내 비극의 상징이 되어 사라진 여인. 토머스 하디의 소설 테스의 주인공 테스 더버빌. 그녀의 삶은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운명은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테스의 삶을 따라가며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테스는 영국 농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녀였습니다. 소박하고 성실했지만 늘 가난에 짓눌린 삶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집안에는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몰락했지만 한때는 귀족이었던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존 더버필드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술에 취해 크게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귀족의 후손이야. 언젠가는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지. 이 허영심은 단순한 자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은 가난한 현실을 잊고 마치 자신이 다시 귀족이라도 된 듯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허영심은 곧 그의 딸 테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존과 아내는 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부유한 친척 더버빌 집안에 테스를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더버빌 가문이 실제로는 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락한 귀족의 이름을 돈으로 사들인 신흥 부자 집안이었고, 화려한 저택과 넓은 땅으로 겉모습만 귀족처럼 꾸민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테스는 알렉 더버빌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은 젊고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교활하고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테스의 순수함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를 지배하려는 본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테스는 단지 가족을 위해 아버지의 허영심 때문에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선택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알렉 더버빌은 부유했지만 오만하고 방탕한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젠틀한 미소와 친절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교활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는 테스에게 고급 말을 타게 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혀주며 호의를 베푸는 척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듯 보였지만 그 모든 친절 뒤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테스는 그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의 허영심 때문에 그녀는 그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을의 가난한 딸이 부잣집에 도움을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알렉은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극은 찾아옵니다. 안개가 내려앉아 모든 소리가 잠든 듯 고요한 숲. 테스는 두려움에 떨며 저항했지만 알렉은 집요하게 그녀를 몰아붙이며 그녀의 목소리마저 짓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구도 그녀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테스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강제로 짓밟혔고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바로 그 순간을 한 여인의 비극이자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의 상징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피해자는 분명 테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달랐습니다. 여성이 순결을 잃는 순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는 타락한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강제로 빼앗겼든 속아서 당했든 사회는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인 여성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테스는 하루아침에 결혼할 수 없는 여자, 가치 없는 여자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굴레였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과 체면, 그리고 여성에게만 강요된 순결이라는 굴레였습니다. 테스는 원치 않은 운명을 떠안은 채 한순간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그녀의 삶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테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농장에서 힘겹게 일을 이어가던 중 그녀는 엔젤 클레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엔젤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학식이 있었지만 거만하지 않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농부들과 어울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테스의 고운 얼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박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테스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 밤, 테스는 한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숨기지 않고 과거의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테스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알렉 더버빌과의 비극, 자신이 원치 않게 잃어버린 순결, 그로 인해 사회가 자신을 더럽혀진 여자로 낙인 찍었던 사실을 그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리라고, 자신의 진실을 받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엔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흠결이 있었음을 고백했지만 테스의 고백 앞에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결국 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 여성에게만 가혹한 순결의 굴레를 넘어서지 못한 채 테스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테스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조차도 사회의 굴레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의 마음보다 강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만든 도덕의 이름을 쓴 편견이라는 것을. 남편에게 버림받은 테스는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장 일을 해도 품삯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갈 곳 없는 젊은 여인을 받아주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가족조차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죠. 집에는 빵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의 눈빛은 날마다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다시 알렉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방탕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했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겠다고 말했죠. 한때 그녀를 파멸로 몰았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구원해 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알렉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테스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끝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와 네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굶주린 가족을 위해, 그리고 끝없는 절망 속에서 테스는 결국 알렉에게 다시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체념과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남편 엔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긴 여행과 방황 끝에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테스를 찾아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어.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테스는 이미 또다시 굴레에 묵혀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깊은 상처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랑조차 그녀를 구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파멸시킨 남자 알렉. 그가 상징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고 진실보다 체면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알렉 개인이 아니라 테스의 인생을 짓눌러온 모든 부당한 힘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테스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테스는 결국 알렉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두려움, 오랜 억압 속에서 쌓이고 쌓인 절규였고 사회가 그녀에게 씌운 모든 굴레에 맞선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살인자의 이름으로 쫓기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결국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젊고 순수했던 한 여인의 삶은 그렇게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의 무게였죠. 테스는 마침내 교수대 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청춘의 빛을 간직한 젊은 여인이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은 단지 살인자라는 이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굴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이라는 이름, 여성이 지켜야 한다는 순결의 굴레, 그리고 사랑마저도 사회의 규범을 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 진정 테스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법은, 사람들의 눈은 그녀를 끝내 타락한 여자,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낙인의 무게가 그녀를 교수대 위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줄에 목이 감기고 발 아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한 여인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운명을 짓밟아온 사회적 위선이자 두려움과 체면으로 굳어진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테스의 삶은 그렇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씌운 굴레와 낙인 속에서 말이죠. 토머스 하디는 테스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운명은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테스는 수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고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으며 끝까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끝내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용서조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테스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사회가 씌운 낙인과 굴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유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자유조차도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관계. 사회가 정한 기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삶은 단순히 주어진 운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진실을 말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일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눈과 잣대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사회가 정한 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테스에게 주어진 것과 다르지 않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스의 비극은 단순히 한 여인의 불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한 시대가, 한 인간을 어떻게 짓누르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 거대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그 굴레를 깨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순응하고 있는가? 나의 선택은 진정 나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길을 따르는 것일 뿐인가? 토머스 하디의 테스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테스의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절실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개인의 운명은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결단,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결국 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테스가 남긴 질문처럼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와 질문으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